대한민국 역사에는 위대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간 최악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 속에서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한국사 최악의 왕 탑 30을 32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2는 신라 후기의 선덕왕입니다. 이 시기 신라는 이미 귀족 세력의 반란이 끊이지 않던 시기였는데요. 선덕왕은 그런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왕권만 약해졌습니다. 29위는 조선의 효명세자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도 전에 죽었지만 그가 권력을 잡으면서 외적 세력에게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후대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기반이 되었죠. 28위는 보덕국의 안승입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상징처럼 세워졌지만 실제로는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서 휘둘리기만 했던 인물입니다. 나라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정치 도구에 불과했죠. 27위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고려에 항복하며 신라 천년 왕국의 종지부를 찍은 인물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텨보려는 시도도 없이 스스로 나라를 넘겨버렸죠. 26위는 고려의 충무광입니다. 13살의 왕위에 올라 고작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를 할 기회도 실력도 없었고 그저 허수아비로 남았던 왕입니다. 25위는 신라 후기 소주왕 이후의 여러 왕들입니다. 이 시기의 왕들은 대부분 귀족 세력에게 휘둘리며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권력은 무너지고 지방 세력이 활개를 치게 되죠. 24위는 조선의 정종입니다. 정권을 잡긴 했지만 스스로 수양대군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허무하게 물러났습니다. 정치적 책임감보다는 부담 회피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23위는 신라의 헌강왕입니다. 사회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농민들의 불만과 혼란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계기를 만들었죠. 22위는 고려의 신종입니다. 무신 정권 시절 꼭두각시 역할을 하던 왕으로 실질적인 정치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통제하지 못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21위는 조선의 예종입니다. 너무 짧은 재위기간 동안 별다른 업적도 남기지 못했고 전국의 방향도 제시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20위는 고려의 충숙왕입니다. 원나라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주체성을 완전히 잃은 왕입니다. 외세의 간섭을 방치한 점에서 비판받습니다. 19위는 신라의 경종입니다. 왕권이 매우 약했고 반란과 내분이 계속되던 시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18위는 신라의 문성왕입니다. 향락과 사치에 빠져 정치는 뒷전이었고 나라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17위는 고려의 해종입니다. 왕이 오르자마자 권력 싸움에 휘말려 피살설까지 나돌 정도로 불안정한 정국을 만들었습니다. 16위는 고려의 충정왕입니다. 단 2년 만에 퇴위당했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왕입니다. 실권은커녕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15위는 고려의 경종입니다. 무신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국정 주도력 없이 허수아비처럼 끌려다녔죠. 14위는 신라의 경문왕입니다. 골품제의 병폐가 심해지던 시기의 왕이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족 세력의 전횡을 방치했습니다. 13위는 대한제국의 순종입니다. 나라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될 당시 왕위에 있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없었습니다. 역사적 비극의 상징이 된 인물이죠. 12위는 조선의 경종입니다. 병약한 체질로 정치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그 사이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11위는 조선의 헌종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의 꼭두각시가 되어 나라 살림을 외척에게 통째로 맡겨버린 왕입니다. 10위는 조선의 명종입니다. 외척 윤원영에게 실권을 넘기고 백성들은 수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시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9위는 신라의 해공왕입니다. 제위 중 귀족 반란이 반복되며 나라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신라 중대의 몰락을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8위는 신라의 진성여왕입니다.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질 때 그녀는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신라가 멸망으로 향하던 결정적 시기였죠. 7위는 조선의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도망간 왕으로 전후 수습조차 실패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인물입니다. 무능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죠. 6위는 고려의 충렬왕입니다. 원나라의 간섭을 공식화하면서 고려의 자주성을 송도일제 넘겨줬습니다. 권문세족의 전횡도 이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5위는 대한제국의 고종입니다. 개혁 시도는 있었지만 우유부단하고 외척에게 휘둘리며 시대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권을 잃게 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4위는 고려의 충혜왕입니다. 향락과 사치에 빠졌고 국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고려 몰락을 앞당긴 인물입니다. 3위는 백제 의자왕입니다.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국력을 탕진하며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 최후의 왕이자 가장 무능했던 왕이기도 하죠. 2위는 조선의 인조입니다. 병자호란을 자초하고 삼전도에 굴욕을 당한 왕입니다. 외교 감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명나라만 바라보다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1위는 조선의 연산군입니다. 폭정, 사치, 무자비한 탄압의 대명사입니다. 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살인들을 죽이고 여색과 향락에만 빠져 조선 사회를 파괴했습니다. 조선 최악의 왕이자 한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 꼽힙니다. 나라를 일으킨 왕이 있는 반면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린 왕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실정과 실패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이상으로 한국사 최악의 왕 TOP 32였습니다.